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우리의 바우리입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잘 버티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쯤이면 따뜻한 날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추워요. 흑흑. 건강들 잘 살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할게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클래스와 객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살펴볼 것은 접근 제어자인데요. 시즌 1, 파이썬 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자바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우선 접근 제어자의 역할부터 볼게요. 정보의 공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회사로 비유드리면 이 방은 사원 전체가 쓸 수 있고 저 공간은 나만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접근 제어자입니다. 자바에서는 4가지의 공개 범위가 있는데요. 가장 넓은 범위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퍼블릭. 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디볼트. 얘는 접근 제어자를 적어주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발동돼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애기는 접근이 가능해요. 패키지는 지금은 폴더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은 프로텍티드. 얘는 나를 상속한 클래스들만 접근이 가능해요. 상속은 이따가 다루어 볼 테니까 이따 보자고요. 마지막 접근 제어자는 프라이빗. 얘는 같은 클래스의 멤버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복잡하게 왜 쓰느냐? 누가 여러분의 비밀 일기장을 본다면? 일기장은 귀여운 수준이고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면? 어떨까요? 이래서 정보온닉이나 캡슐화는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접근 제어자는 상황에 맞게 쓰면 되는데요. 보통은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한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여러분 프라이빗으로 된 멤버 변수는 어떻게 값을 받아오고 세팅을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셋 메소드예요. 은행의 창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한 곳에서 넣고 빼는 거죠. 좋은 에디터는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데 그냥 본인이 만드세요. 자동으로 하면 본인이 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져서 지저분해져요. 옆에 예시 보시면 전 영상이 펄슨 클래스예요. 멤버 변수 모두를 프라이빗으로 해주고 있고 템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있지요. 나이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생성자와 같은 로직으로 했어요. 밑에 보시면 객체를 생성하면서 일부러 나이에 마이너스를 넣고 확인하고 나이를 수정하고 있지요. 이제 셈 메소드 아시겠지요? 다음으로 갈게요. 이번에 살펴볼 건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인데요. 메소드 편에서 할까 하다가 클래스를 볼 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하네요. 메소드 오버로딩의 요점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일을 하는 메소드들을 만든다. 이름이 같으면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메소드에 들어가는 인수로 구분을 한답니다. 예시를 보시면 메소드의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다르지요? 객체 생성하기 귀찮아서 클래스 메소드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밑에 호출하는 부분을 보시면 오류 없이 잘 되고 있지요? 메소드 오버로딩에서의 주의할 점은 반환 타입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반환 타입이 달라도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를 같게 만들면 메소드 오버로딩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꽤 중요한 개념인 상속을 살펴볼게요. 상속은 어떤 한 클래스를 나의 클래스로 끌어오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기능을 내 클래스에 또 구현하지 않고도 기능을 쓸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지만 차차 알아보기로 할 테니까 지금은 패스하자고요. 파이썬은 다중 상속이지만 자바는 단일 상속,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클래스밖에 상속 못 받는다는 뜻이요. 용어를 볼까요? 상속을 주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서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 한답니다. 그럼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명 오른쪽에 익스텐즈라고 쓰고 한 칸 띄우고 상속을 받을 클래스명 쓰시면 된답니다. 익스텐즈가 뜻이 확장이고 영문은 어순이 우리랑 다르니까 뭐뭐에게서 확장한다 라고 외우시면 편해요. 더 복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상속하는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임포트가 필요한 클래스는 임포트를 먼저 하시고 상속을 하셔야 한답니다. 무언가 있어야 상속하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혹시 머드게임이라고 아세요? PC 통신이 유행하던 시절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이런 머드게임에
그래픽을 더한 것이 바로 지금의 RPG 게임들이지요. 지금부터 볼 예시들에서 그 머드 게임을 흉내 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공부에 필요한 부분만요. 휴, 서론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제 뇌피셜이지만 상속이나 다양성 같은 중요한 클래스의 개념들은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이해가 더 쉬워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게임에서의 캐릭터는 플레이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NPC, 몬스터 이런 것들을 캐릭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그 공통점을 코드로 구현하는 거겠지요? 이제 진짜 코드를 볼게요. 클래스명은 캐릭터예요. 이 클래스가 플레이어, NPC, 몬스터 등의 뼈대가 될 예정이에요. 멤버 변수를 보기 전에 상수가 나오지요? 변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한답니다. 자바에서는 지금 예시처럼 변수에 파이널이라고 붙여주면 그 변수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상수야 라는 의미로 상수명을 다 대문자로 한답니다. 멤버 변수들이나 상수는 프로텍티드로 했답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겠지요? 멤버 변수를 볼게요. 플레이어, NPC, 몬스터 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름이 있겠지요? 그리고 생명력인데 나중에 버프로 생명력을 뻥튀기 할 수 있으니까 일단 100으로 해놓았고요. 공격력과 방어력은 일단 0으로 했고요. 생성자는 이름만 세팅하게 하고 셋 메소드는 생명력만 구현했어요. 메소드들은 무브랑 어택만 구현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어택 메소드가 두 개지요?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이지요. 밑에 어택 메소드는 상속하고 쓸 메소드예요. 이 밖에도 생각나는 공통점이 있으면 추가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플레이어 클래스를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정의해볼게요. 플레이어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경험치와 레벨이겠지요? 그래서 멤버 변수로 경험치와 레벨 두 개만 했고 경험치는 거의 실수로 되어 있어서 더블 타입으로 레벨은 정수니까 인트로 했고 둘 다 중요한 정보니까 마음대로 접근 못하게 프라이빗으로 했고요. 상속할 때 신경 쓰실 것이 생성자인데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것도 처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플레이어 클래스의 생성자를 볼게요. 4개 변수의 네임이 있네요. 지금 플레이어 클래스에는 네임 멤버 변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저거는 바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게 넘겨줄 4개 변수예요. 그럼 어떻게 넘기느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된 거랍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작업하기 전에 0순위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 주어야 한다는 거랍니다. 안 그러면 모르나요? 물론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클래스 디자인을 저렇게 한 거지만 다른 클래스도 저런 유사한 디자인일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나머지 생성자 작업은 특별한 건 없고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했으니까 셋 메소드들을 만들어주고 쇼 플레이어 스테이트라는 플레이어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했어요. 이 메소드를 보시면 플레이어 클래스에 없는 멤버 변수들을 쓰고 있지요? 이게 바로 상속의 장점이에요. 코드의 재사용성.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가지고 온다는 거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플레이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보고 제대로 되나 해보아야겠지요? 플레이어 클래스 생성자의 이름, 경험치, 레벨에 대한 인수를 넣어주면 객체가 잘 만들어지고 캐릭터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밑에 출력 결과 보시면 잘 되었지요? 그리고 플레이어 클래스에는 정의 악무브, 어택 메소드들도 호출이 잘 되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 상속의 장점이에요. 몬스터 클래스나 NPC 클래스도 특징이나 공통점들 생각해보시고 구현해보세요. 프로그래밍 공부는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볼 내용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에요. 한마디로 메소드의 재정의이죠.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 맞게 수정하는 거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려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부모 클래스 메소드의 이름이랑 4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를 모두 동일하게 해야 하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된 메소드 바로 위에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써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시스템한테 이 메소드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랍니다. 이런 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화면의 설명들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접근 제어자는 더 넓게는 바꿀 수 있지만 더 좁게는 못 바꾼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기는 나중에
예외를 살펴볼 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슈퍼점 뭐뭐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예시에서 다 나오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휴. 앞의 예시에서는 플레이어가 맨손으로 싸웠다면 이번에 할 예시는 직업 클래스. 그 중에서도 마법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론 다는 아니고 공부에 필요한 부분만요. 휴. 본격적으로 볼게요. 플레이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매지션 클래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 될 수도 있어요. 마법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요. 만화죠. 그래서 만화량에 멤버 변수를 추가했고 객체 생성할 때 기본 만화량 넣을 수 있게 생성자에 100의 변수를 추가하고 부모 생성자에게 줄 것은 주고 굳이 따지면 할아버지 클래스인 캐릭터 클래스의 상수로 기본 만화량 넣어주고 마법사는 공격력은 세고 방어력은 약하니까 거기에 맞게 해보았고요. 여기까지가 매지션 클래스의 생성자예요. 다음은 메소드들을 볼게요. 둘 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으로 해보았어요. 먼저 부모 클래스인 플레이어 클래스의 쇼 플레이어 스테이트 메소드를 제정해 한 건데 별거 없고 그냥 부모 쇼 플레이어 스테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다음에 직업을 추가한 거랍니다. 휴. 저렇게 하면 또 안 쓰고 날로 먹을 수 있어요. 휴. 두 번째는 굳이 따지면 할아버지 클래스인 캐릭터 클래스의 어택 메소드를 제정해 한 건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캐릭터 클래스의 매개 변수 2배짜리인 어택 메소드가 있었지요. 속은 비어있는 메소드인데 여기에서 채워주고 있어요. 아픈 상태로 만들다 보니 기본 방어력 반영을 떼먹었네요. 어쨌든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개념은 아시겠지요? 옆에 코딱지만하게 객체표 생성하고 여러 메소드들을 호출하는 예시 보이지요? 다른 직업 클래스들도 만들어보세요. 스킬도요.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상속의 장단점을 볼게요. 장점부터 코드를 사골국처럼 또 사용할 수 있고 공통 기능들을 부모 클래스에 정의하면 여기저기 다 쓰고 기능 수정도 딱 한 번만 하면 전체가 바뀌어서 좋아요. 단점은 상속이 계속되면 이 메소드가 또는 이 멤버 변수가 어느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 알기가 복잡해지겠지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수정하면 자식 클래스도 영향이 갈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상황에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휴.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접근 제어자, 개선 메소드 오버로딩, 상속의 이모저 모드를 살펴보았어요. 메소드 오버로딩이랑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념 정리 잘 하시고요. 상속은 볼 게 더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클래스 이런 용어는 없으니까 어디 가서는 쓰지 마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휴. 저는 허리를 삐끗해서 아픈데 설사까지 나섰겠네요. 지금은 좀 나아지기는 했어요. 휴. 그나저나 영상 올릴 때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좋은 인연이랑 밖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저는 인연이 없어서 게임이나 하네요. 봄감기도 독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오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